유현님 지금 뭐 하세요? 요즘에 샴푸를 바꿨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라일락 코리아 제품으로 카페인 안티 헤어로스 샴푸인데 약산성 제품으로 설페이드, 실리콘 오일 등 각종 우려 성분을 일절 첨가하지 않았고, 기존에 쓰던 샴푸는 향이 너무 센데 반해 이 제품은 유럽 스파 브랜드 수준의 아주 유니크한 향이 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미 나는 지금 하와이 해변가에서 머리를 감는 느낌이에요. 머리 전체가 쿨링감이 진짜 예술입니다. 시중에 파는 샴푸도 많은데 굳이 라일락 코리아 샴푸가 좋은 게 뭐냐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에 정말 좋습니다. 탈모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합니다. 트리트먼트나 린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머릿결도 더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합성 항력 없이 천연 에센셜 오일을 썼기 때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원함이 더욱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유현님 이건 뭐죠? 이거는 라일락 코리아에서 나오는 카밍 바디워시인데요. 강하게 세정돼서 뽀드득한 느낌이 들면서도 또 탁월한 보습 효과를 자랑합니다. 물만 뿌려도 거품이 가볍게 씻겨 내려가는 게 편리성에서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 라일락 코리아 제품의 장점이 전체적으로 두피의 쿨링감이 밸런스 있게 잡혀서 제품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착한 가격에 라일락 코리아 제품 최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시카고 불스의 잭 라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잭 라빈과 이 시카고 불스의 좀 불편한 동행, 또 잭 라빈과 이 빌리 도노반 감독의 약간의 불편한 기류, 자,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즌 때부터 이어져 왔고, 그리고 또 시카고 불스가 이번 오프시즌 때 잭 라빈을 트레이드하기 위해서 또 여러 루트를 알아봤다는 이 루머가 있었는데, 결국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이 시카고 불스는 극도의 부진에 빠졌고, 이 잭 라빈의 행선지를 놓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잭 라빈도 뭐 시카고 불스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어 보이고, 시카고 불스도 굉장히 좀 빠르게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14경기를 치르면서 현재까지 5승 9패, 직전 경기였던 마이애미 히트와의 홈 맞대결을 뭐 극적으로 승리로 장식하긴 했습니다만, 잭 라빈, 더마드로자, 니콜라 부세비치 선수를 쓰는 이 시카고 입장에서 5승 9패 35.7%의 승률은 본인들이 원했던 바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 위기의 시카고 불스가 과연 역시나 위기에 놓인 잭 라빈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잭 라빈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에 이 빌리 도노반 감독이 잭 라빈이 굉장히 부진했던 경기에서 라빈을 4쿼터에 투입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잭 라빈이 인터뷰로 약간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 섞인 그런 인터뷰를 했었고, 이후에도 뭔가 이 잭 라빈과 또 빌리 도노반 감독의 바디랭귀지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카고 불스는 또 한 번 부진한 시즌을 보냈고, 또 이번 여름에 뭐 잭 라빈에 대한 트레이드도 시카고 불스가 알아봤었고, 또 뭐 잭 라빈이 뉴욕을 선호한다 또 이런 루머가 돌면서 무언가 잭 라빈이 시카고 불스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긴 합니다만 곧 또 이별이 다가온 연인들처럼 약간은 이제 삐걱거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잭 라빈이 더 이상 시카고 불스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여러 팀들이 이 잭 라빈을 영입하고자 뭐 노력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잭 라빈 트레이드를 위해서 시카고 불스와 접촉한 가장 최근 팀으로 뭐 필라델피아, 또 마이애미 등등이 꼽히고 있고, 또 뭐 LA 레이커스, 그리고 또 토론토 랩터스, 샌안토니오 스퍼스, 세크라멘토 킹스 등등도 뭐 관심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잭 라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뉴욕 닉스와 링크가 돼 있었습니다. 다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잭 라빈 캠프는 더 이상 뉴욕 닉스로 이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어쨌든 잭 라빈이 뉴욕 닉스로 갈 일은 없다라고 지금 이 보는 편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이크 피셔에 따르면 잭 라빈은 다른 팀에서 뛸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뛰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시카고 불스를 떠나고 또 빌리 도노반 감독 밑에서 뛰기 싫다는 얘기는 이제 우회적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세크라멘토 킹스도 이 잭 라빈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의외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필라델피아, 그다음 마이애미, 또 링크돼 있는 뉴욕, 뭐 레이커스,
전부 다 이 빅마켓인데 샌안토니오와 세크라멘토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팀의 이름이 나온 것도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잭 라빈이 시카고 불스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일단 잭 라빈은 현재의 이 시카고 불스 로스터에서 전혀 경쟁력을 느끼지 못한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잭 라빈 하면 사실 현역 선수들 가운데 좀 농구 좀 한다는 선수들 가운데 개인 승률이 가장 낮은 선수예요. 그래서 미네소타 팀볼브스 있을 때에도 사실 잭 라빈의 미네소타는 굉장히 암울했었고, 본인이 시카고 불스 와서 처음으로 프로 4연승을 맛봤거든요. 14연승도 아니고 8연승도 아니고 4연승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로 항상 잭 라빈이 뛰는 팀은 성적이 낮았습니다. 시카고 불스 와서도 달라진 게 없어요. 플레이오프 진출은 딱 한 번이니까. 잭 라빈 본인도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주변 둘러보니까 시카고 불스의 구단 경영진이나 구단 수뇌부는 예전부터 개판이었고, 니콜라 부세비치 더마드로자 개gel거리고 있고, 또 영건드 팻 윌리엄스 진짜 대삽질하고 있죠. 아요도스 못 크고 있죠. 코비 화이트 상황이 마찬가지죠. 이 데일런 테리 같은 경우에도 전혀 크지 못하고 있고, 로스터가 암울하거든요. 알렉스 카루소 있고 제본 카터 있지만 전부 다 수비에만 특화된 선수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시카고 불스의 로스터는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물론 잭 라빈도 올 시즌 굉장히 부진하긴 해요. 2017-18 시즌 이후로 득점 가장 떨어지고 야투 성공률도 거의 커리어 로우입니다. 여기에다가 2차 스탯 살펴봐도 상당히 암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잭 라빈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긴 하겠습니다.만 구단 운영하는 사람들 개판, 그 다음에 감독도 보여준 거 없어, 그 다음에 로스터도 불균형이야. 잭 라빈이 지칠만도 합니다. 결국에는 잭 라빈 본인이 상당히 부진하고, 그 다음에 오펜시브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디펜시브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개판이긴 하지만 본인은 어쨌든 시카고 불스에서 지금 떠나고 싶어함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잭 라빈이 마이애미 히트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잭 라빈은 이 경기에서는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항상 이제 우리가 KBL을 보더라도 구단 프로모션 팀이 있잖아요. PR팀이 항상 승자 인터뷰 아니면 언론과 인터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에게 미리 또 고지를 하죠. 오늘 인터뷰 있으니까 해줘. 근데 잭 라빈 이 영상 보시면 PR팀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쌩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잭 라빈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태도가 문제가 되자, 우리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PR팀은 아무 문제 없다. 새빨간 시카고 불스 유니폼만큼이나 새빨간 쌩 거짓말입니다. 저거는 완전히 PR팀 무시한 거고, 내가 이 팀에 얼마나 정이 떨어져 있고 내가 얼마나 이 팀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 저는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잭 라빈 하면 항상 매너도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올바른 교육을 받은 걸로 유명하고, 인성도 좋은 선수지만 저런 행동은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 왜냐면 프로모션 팀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스 유니폼을 벗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저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변명들은 전부 다 좀 비겁하고 치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잭 라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윈쉐어, 그 다음에 BPM, DBPM 전부 다 개판 엉망이에요. 자, 하지만 어쨌든 잭 라빈은 시카고 불스의 마음이 떠나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팀이 있죠. 바로 LA 레이커스인데요. 원래 LA 레이커스와 또 잭 라빈의 이 링크는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 돼 있었습니다. 이 잭 라빈은 워싱턴주 출신이지만 또 학교를 UCLA를 나왔기 때문에 또 캘리포니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레이커스 역시도 또 다른 제3의 득점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이커스 역시도 잭 라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레이커스가 잭 라빈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이번 여름에 연장 계약을 맺었던 선수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 반대급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잭 라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봉이 40밀입니다. 40밀이고 4년이 남아있어요. 40밀, 43밀, 46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떨어지면 이게 이제 또 팀 친화적인 연봉 계약 구조가 될 수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 40밀, 43, 46, 49, 마지막 49밀이 이제 플레이 옵션인데, 그렇다면 이제 결국 그 몸값에 맞는 선수들을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커스가 만약에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면 디러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오스틴 리브스는 팔지 않겠죠. 젊은 선수니까. 그래서 디러셀, 그 다음에 루이 하치무라 들어가야 될 테고, 아니면 게이브 빈센트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샐러리 필러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영거들 좀 들어가야 되고, 맥스 크리스티 들어갈 수 있고, 쉬피노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2029년이나 2030년 이제 1라운드 보호비 패키지가 들어갈 텐데,
일단은 잭라빈 영입을 위해서 레이커스는 오스틴 리브스를 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디안젤로 러셀과 하치무라 패키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난 시즌 레이커스가 트레이드로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리고 레이커스의 올 시즌 출발도 좀 더딘 편이고, 여전히 르브론과 AD에 대한 엄청난 이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잭라빈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커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가장 최근 잭라빈 트레이드를 위해 시카고에게 접근한 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레이커스는 근데 비단 잭라빈에게만 국한한 건 아니에요. 시카고 불스의 여러 스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알렉스 카루소를 스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카루소, 아니면 더마 드로잔, 아니면 잭라빈을 영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카루소 같은 경우에는 당장 레이커스의 일선 수비를 바꿀 수 있는 자원으로 통하고, 더마 드로잔은 레이커스와 계약을 굉장히 맺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잭라빈 본인도 2년 전이었죠. 나는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연락이 안 오더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드로잔이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지 못했습니다만, 이 더마 드로잔의 고향이 컴튼 아닙니까? 바로 이제 LA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마 드로잔도 충분히 또 이 지역 스타로서 영입할 가능성이 있겠고, 잭라빈은 이제 아무래도 비싸잖아요. 몸값이 굉장히 센 선수입니다. 올 시즌부터 시작해도 40ml 제일 싼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잭라빈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자산을 내줘야 되는 레이커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잭라빈과 더마 드로잔 혹은 또 알렉스 카루소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에도 트레이드로 재미를 봤었고, 올 시즌도 과연 그 배팅을 하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팀에든 관심을 보이고 있고, 거의 실효성은 없는 마이애미. 마이애미의 이번 여름은 저는 최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카고 불스는 타일러 히로에게도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잭라빈을 마이애미로 보내고 마이애미로부터 타일러 히로를 받아오고 싶어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타일러 히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긴 합니다만, 타일러 히로는 지금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멘탈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팻 나일리 회장이 그렇게 진짜 트레이드 카드로 쥐고 흔들었는데도 타일러 히로는 멘탈 터프니스를 잃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더 이상 그 트레이드 루머 이름을 올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올 시즌 실제로 열심히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카고 불스가 잭라빈을 줄 테니까 타일러 히로를 나는 받고 싶다, 이 염원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 두 선수의 몸값 차이도 좀 있고요. 타일러 히로는 올 시즌부터 27mm, 29mm, 31mm, 33mm고, 그 다음에 잭라빈 같은 경우는 40mm니까 여기에서 또 히트의 선수가 좀 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마이애미가 잭라빈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 샐러리를 더 빡빡하게 만들까요? 타일러 히로를 지금 27mm 쓸 수 있는데 별반 차이 없고 오히려 밀리는 부분도 있는 잭라빈을 40mm나 주고 쓸까요?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불스가 설령 마이애미를 흔들어도 마이애미가 이번 트레이드로 또 타일러 히로를 가지고 그렇게 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또 서로 협상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마이애미에게는 더 잃을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잭라빈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사실 잭라빈이 PR팀에 저런 요청을 쌩까고, 그리고 또 이런 루머가 나오기 전에도 시카고 불스를 대표하는 빅3라고 보긴 그렇고 미디엄 3가 있잖아요. 잭라빈, 더마 드로잔, 닉 부세비치. 그래서 이 세 명은 한 2월까지 이번 성적 보고 성적이 썩 별로면 이 중에서 한 명은 떠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시카고 지역지 아니면 비트라이터들이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저는 셋 중에 잭라빈이 가장 떠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40mm부터 시작하는 이 거대 계약 때문에 트레이드에 또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잭라빈의 최종 행성지는 어디가 될까요? 아주 궁금하고요. 또 시카고 불스가 과연 지금 이 망해가고 있는 이 농사를 극적으로 일으킬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